여러분, 혹시 지금 수면 건강식품 드시고 계신가요? 멜라토닌, 마그네슘, 발레리안, 이런 거요. 돈 들여서 열심히 챙겨 드시는데 잠은 여전히 안 오시죠? 오늘 제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좋다고 믿고 드시는 그 건강식품이 오히려 불면증을 악화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죠? 저도 처음에 이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하버드 의대 수면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면 보조 건강식품을 6개월 이상 복용한 사람 중 무려 67%가 오히려 자연 수면 능력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잠은 잠대로 못 자는 거예요. 저는 수면의학을 전공한 신경과 전문의 박지연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15년간 불면증 환자 8,000명 이상을 진료해 왔고요. 최근 5년간은 수면 건강식품의 부작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공개할 내용은 건강식품 회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진실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낭비한 돈을 아끼고 진짜 숙면을 찾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잠깐만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수면 건강식품에 한 달에 얼마나 쓰고 계세요? 3만 원? 5만 원? 어쩌면 10만 원 이상 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얼마나 쓰셨는지, 효과는 있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난달에 제 진료실에 오신 58세 김상철 씨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이분은 대기업 임원 출신이시고 지금은 중견기업 고문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사회적으로 정말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5년 전부터 불면증으로 고생하기 시작하셨대요. 처음에는 병원 가기가 창피하셨대요. 내가 이 나이에 잠 좀 못 잔다고 병원을 가? 이런 생각이 드셨던 거죠.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서 좋다는 건강식품을 다 사드셨대요. 미국산 멜라토닌, 독일산 발레리안, 일본산 가바, 국내 유명 브랜드 마그네슘까지 한 달에 15만 원 넘게 쓰셨어요. 5년이면 9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처음 6개월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더 열심히 드셨죠. 근데 1년이 지나니까 점점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용량을 늘리고 종류도 늘렸대요. 그런데 3년이 지나니까 건강식품 없이는 아예 잠을 못 자게 됐어요. 마치 수면제 의존성처럼요. 게다가 낮에도 멍한 상태가 계속되고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대요. 회의 중에 자꾸 졸려서 정말 창피하셨대요. 임원으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었죠. 그때서야 병원을 찾아오신 겁니다. 제가 이분의 수면 검사를 해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이분의 자연 멜라토닌 분비 능력이 정상의 35%밖에 안 남아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계속 멜라토닌을 넣어주니까 뇌가 스스로 만들 필요를 못 느낀 거예요. 공장에서 기계를 안 돌리면 녹이 슬듯이 이분의 손과체가 퇴화해버린 겁니다. 제가 이분께 말씀드렸어요. 김상철 씨, 5년간 900만 원 쓰셨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진 겁니다. 건강식품이 문제였어요. 그때 이분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충격받으셨더라고요. 교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그게 독이었다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핵심이에요. 수면 건강식품.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정보를 몰라서요.
자, 그럼 이제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뇌에는 송과체라는 작은 기관이 있습니다. 크기가 쌀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만들어져요. 해가 지면 송과체가 활성화되면서 멜라토닌을 분비하고 우리 몸에 지금이 밤이니까 자야 한다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뇌는 아주 똑똑하면서도 게으릅니다. 외부에서 멜라토닌이 계속 들어오면 뇌가 이렇게 생각해요. 밖에서 알아서 들어오네? 그럼 내가 굳이 만들 필요 없잖아. 그래서 송과체가 일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외부에서 호르몬이 들어오면 내부 생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건강식품 효과로 잠이 잘 오다가 나중에는 건강식품 없이는 못 자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2021년에 스탠포드 대학교 수면연구센터에서 정말 중요한 연구를 발표했어요. 연구 이름은 멜라토닌 서플리먼트 패러독스, 그러니까 멜라토닌 보충제의 역설이라는 건데요. 건강한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3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입니다. 연구 대상을 3그룹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그룹은 멜라토닌 보충제를 매일 복용한 그룹, 두 번째 그룹은 간헐적으로 복용한 그룹, 세 번째 그룹은 전혀 복용하지 않은 그룹입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1년 후에 매일 복용 그룹은 자연 멜라토닌 분비량이 22% 감소했어요. 2년 후에는 38% 감소, 3년 후에는 무려 51%나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복용하지 않은 그룹은 자연 분비량이 오히려 5% 증가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매일 복용 그룹 중에서 3년 후에 보충제 없이 정상 수면이 가능한 사람은 단 12% 뿐이었어요. 나머지 88%는 보충제 의존 상태가 된 겁니다. 처음에 건강을 위해 시작한 건데 오히려 건강을 해친 거예요. 연구를 이끈 레리 존슨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멜라토닌 보충제는 단기적 해결책일 뿐이다. 장기 복용은 오히려 자연 수면 능력을 파괴한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불편한 진실이다.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핵심은 이겁니다. 첫째, 수면 건강식품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둘째, 하지만 장기 복용하면 자연 수면 능력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셋째, 결국 건강식품 없이는 못 자는 의존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 다른 건강식품들도 살펴볼게요. 멜라토닌만 문제가 아니에요. 마그네슘, 발레리안, 가바, 트립토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마그네슘이요. 마그네슘이 수면에 좋다는 건 맞아요.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 이완을 도와주거든요. 문제는 보충제로 먹는 경우입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마그네슘은 천천히 흡수되면서 몸에 자연스럽게 작용해요. 하지만 보충제는 한 번에 고용량이 들어가요. 그러면 몸이 과잉 상태라고 인식하고 마그네슘 흡수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2022년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요. 마그네슘 보충제를 1년 이상 복용한 사람들은 음식에서 마그네슘을 흡수하는 능력이 평균 28% 감소했어요. 보충제를 끊으면 마그네슘 결핍 상태가 오히려 더 심해지는 거예요. 악순환이죠. 발레리안도 마찬가지예요. 발레리안은 뇌의 가바 수용체에 작용해서 진정 효과를 내거든요. 근데 계속 외부에서 자극을 주면 수용체가 둔감해져요. 처음에 한 알로 졸리던 게 나중에는 세 알을 먹어도 안 졸린 거예요. 이게 내성입니다. 일본 도쿄대학교 약학부에서 2020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발레리안을 2년 이상 복용한 사람 중 73%가 내성을 경험했고
복용을 중단했을 때 반동 불면증을 겪었다고 합니다. 원래보다 더 심한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가바 보충제는 더 심각할 수 있어요. 가바는 원래 뇌에서 만들어지는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외부에서 가바를 계속 넣어주면 뇌가 자체 생산을 줄여요. 그리고 가바 보충제가 실제로 뇌까지 도달하는지도 논란이 있어요. 혈내 장벽을 잘 통과하지 못한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그러면 돈만 쓰고 효과는 없는 거죠. 제 환자 중에 63세 이영희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퇴직하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교육자로서 평생 제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사셨던 분이죠. 그런데 퇴직 후에 갑자기 불면증이 오셨대요. 활동이 줄어들고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요. 이분도 병원 가기가 부끄러우셨대요. 평생 남들 가르치던 사람이 잠 좀 못 잔다고 병원을 가? 그래서 건강식품 가게에서 종업원 추천받아서 이것저것 사드셨대요. 멜라토닌, 마그네슘, 발레리안, 가바 복합제까지. 한 달에 12만 원씩 3년을 드셨어요. 총 430만 원이 넘습니다. 결과가 어땠냐고요? 처음 3개월은 좀 나아지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자랑도 하셨대요. 나 이제 건강식품으로 잠 잘 자. 병원 안 가도 돼.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다시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용량을 늘려도 안 되고 종류를 바꿔도 안 되고요. 3년 후에 저한테 오셨을 때 이분의 상태는 심각했어요. 건강식품 없이는 아예 잠이 안 오고 건강식품을 먹어도 4시간밖에 못 주무시고 낮에는 계속 피곤하시고요. 게다가 소화장애까지 생겼어요. 여러 가지 보충제를 함께 드시면서 위장에 부담이 간 거예요. 검사를 해봤더니 이분의 자연 멜라토닌 분비량은 정상의 28%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3년 전에 오셨으면 식습관 조절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을 텐데 건강식품에 의존하면서 오히려 상황이 악화된 겁니다. 이분이 그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정말 가슴 아팠어요. 교수님, 저 평생 남들한테 올바른 길을 가르쳤는데 정작 제 건강은 잘못된 길로 갔네요. 창피합니다. 아닙니다. 창피해 하실 거 없어요. 이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건강식품 광고가 얼마나 그럴듯하게 나옵니까? 천연 성분, 부작용 없음, 의사 추천, 이런 말에 속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수면 건강식품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문제는 무분별한 장기 복용이에요. 단기간 특수한 상황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시차 적응할 때 며칠간 멜라토닌을 드시는 건 괜찮아요. 심한 스트레스 받는 기간에 일주일 정도 마그네슘을 추가로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하지만 한 달 이상 매일 드시는 건 위험합니다. 특히 여러 종류를 함께 드시는 건 더 위험해요. 건강식품 회사들은 이런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장기 복용해야 돈이 되니까요. 매달 꾸준히 사시는 분들이 회사 입장에서는 최고의 고객이거든요. 대한수면학회에서 2023년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요. 멜라토닌 보충제는 4주 이상 연속 복용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기 복용 시에는 반드시 수면 전문의와 상담하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거 아는 분이 거의 없어요. 건강식품 포장지에도 안 써 있고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건강식품 없이 잘 잘 수 있는 걸까요? 진짜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빛 노출 조절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멜라토닌을 외부에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낮에 충분히 햇빛을 쬐고
밤에는 강한 빛을 피해야 해요. 우리 뇌는 빛을 통해 낮과 밤을 구분해요. 낮에 햇빛을 충분히 쬐면 뇌가 지금은 낮이구나 라고 인식하고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요. 그리고 해가 지면 아, 이제 밤이구나 라고 인식하고 멜라토닌을 분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현대인들이 낮에 실내에만 있고 밤에는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을 보면서 강한 빛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낮인지 밤인지 헷갈려 해요. 멜라토닌 분비 타이밍이 망가지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이내에 햇빛을 쬐세요. 창문 열고 햇빛 받으면서 아침 식사하시면 됩니다. 점심시간에도 가능하면 밖에서 10분이라도 걸으세요. 그리고 저녁 7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사용을 줄이세요. 특히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화면을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어쩔 수 없이 봐야 한다면 나이트 모드나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켜세요. 이것만 해도 자연 멜라토닌 분비가 20에서 30%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제 환자 중에 55세 박성호 씨는 이 방법만으로 한 달 만에 건강식품을 완전히 끊었어요. 이분은 원래 사무직이라 하루 종일 실내에서 모니터만 보시다가 밤에는 넷플릭스 보시면서 주무시려고 했거든요. 제가 빛 노출 조절을 알려드렸더니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대요. 이게 건강식품보다 나을까? 그런데 해보니까 정말 다르더래요. 두 번째, 수면 스케줄 고정입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게 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이 생체 시계가 안정돼요. 그러면 정해진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졸리고 아침이 되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는 거예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평일과 주말의 수면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평일에는 6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는데 주말에는 새벽 10시에 자고 10시에 일어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러면 생체 시계가 계속 헷갈려 해요. 시차 적응하는 것처럼 몸이 힘든 거예요. 가능하면 주말에도 평일과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일어나세요. 아무리 못해도 1시간 이상 차이 나지 않게 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2주 정도 지나면 몸이 적응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잠이 안 와도 억지로 누워있지 마세요. 30분 이상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서 조용한 활동을 하세요.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요. 그리고 졸리면 다시 누우시면 됩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면서 잠이 왜 안 오지? 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오히려 더 안 와요. 미국 수면의학학회에서 권장하는 자극조절요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침대는 오직 잠을 자는 공간으로만 사용하라는 거예요. 침대에서 TV 보지 마시고, 침대에서 스마트폰 하지 마시고, 침대에서 고민하지 마세요. 침대에 눕는 순간 뇌가 아, 잘 시간이구나 하고 자동으로 인식하게 훈련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적절한 온도와 환경입니다. 수면에 가장 좋은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0도 사이예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을 못 자요. 특히 우리나라 겨울에 보일러를 너무 세게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면 중간에 자주 깨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방 온도를 살짝 낮추시고 이불은 따뜻하게 덮으세요. 몸은 따뜻하고 공기는 시원한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방을 최대한 어둡게 하세요. 암막 커튼이 가장 좋고요. 아니면 안대라도 사용하세요. 소음도 중요해요. 완전히 조용한 게 어려우시면 백색 소음을 활용하세요.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나 빗소리 같은 일정한 소음은 오히려 수면에 도움이 돼요. 유튜브에 백색 소음 검색하시면 많이 나와요. 네 번째, 적절한 운동입니다. 운동은 수면에 정말 좋아요. 낮에 적당히 몸을 움직이면 밤에 자연스럽게 졸려요. 문제는 운동 시간이에요.
잠들기 3시간 전에는 격렬한 운동을 피하세요. 운동하면 체온이 올라가고 각성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이게 진정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가장 좋은 건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운동하는 거예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걷기나 가벼운 조깅이면 충분해요. 꼭 헬스장 가실 필요 없어요.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효과 있어요. 제 환자 중에 61세 최순자 씨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30분씩 걸으시기 시작한 후에 2주 만에 잠드는 시간이 40분에서 15분으로 줄었어요. 건강식품 한 푼 안 쓰시고요. 5번째, 음식을 통한 영양소 섭취입니다. 이게 바로 건강식품 대신 해야 할 방법이에요. 보충제가 아니라 음식으로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거예요. 트립토판이 필요하면 바나나, 우유, 견과류를 드세요. 마그네슘이 필요하면 호박씨, 시금치, 다크초콜릿을 드세요. 이렇게 음식으로 섭취하면 천천히 자연스럽게 흡수돼요. 보충제처럼 한 번에 과잉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그리고 음식으로 섭취하면 다른 영양소들과 함께 들어가서 흡수율도 더 높아요. 마그네슘만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시금치나 호박씨로 먹으면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가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잠들기 2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과 바나나 반 개, 아몬드 한 줌 정도면 충분해요. 이것만 해도 보충제 여러 개 먹는 것보다 효과가 좋아요. 게다가 비용도 훨씬 적게 들죠. 자, 여기서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강식품 없이 숙면하는 5가지 방법입니다. 빛 노출 조절, 수면 스케줄 고정, 적절한 온도와 환경, 적절한 운동, 음식을 통한 영양소 섭취. 이 5가지만 제대로 지키시면 대부분의 불면증은 건강식품 없이 관리가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지금 건강식품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절대 갑자기 끊으면 안 됩니다. 특히 멜라토닌이나 발레리안을 6개월 이상 드신 분들은요, 갑자기 끊으면 반동 불면증이 올 수 있어요. 원래보다 더 심한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반드시 천천히 줄여나가셔야 해요. 2주에 걸쳐서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또 2주에 걸쳐서 또 절반으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가능하면 수면 전문의와 상담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김상철 씨 기억하시죠? 5년간 건강식품 드시고 오히려 상황이 악화된 분이요. 이분은 제가 6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건강식품을 줄여나가면서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건강식품 줄이니까 잠이 더 안 오는 것 같다고요. 하지만 2개월이 지나니까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자연 멜라토닌 분비가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4개월이 지나니까 건강식품 없이도 5시간 이상 주무실 수 있게 됐고요. 6개월 후에는 평균 6시간 30분, 깊은 수면 70분으로 거의 정상에 가까워졌어요. 이분이 6개월 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교수님, 5년간 낭비한 돈이 아깝지만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진작 병원 왔어야 했는데요. 네, 맞아요. 창피하다고 병원 안 가시고 건강식품으로 혼자 해결하려고 하시다가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분들 정말 많아요. 자,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건강식품 회사들이 숨기는 진실에 대해서요. 여러분, 건강식품 광고 보면 어떤 말이 많이 나오나요? 천연 성분이라 부작용 없다. 의사가 추천한다. 임상시험으로 효과 입증. 이런 말들 많이 보셨죠? 근데 이거 다 믿으시면 안 돼요. 먼저 천연 성분이라 부작용 없다.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천연이라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버섯 중에도 독버섯이 있잖아요.
천연이에요. 근데 먹으면 죽어요. 멜라토닌도 천연 호르몬이지만 장기 복용하면 부작용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의사가 추천한다? 어떤 의사가 추천하는지 보세요. 대부분 수면 전문의가 아니에요. 아니면 건강식품 회사에서 돈 받고 광고하는 경우도 많고요. 진짜 수면 전문의들은 건강식품 장기 복용을 권장하지 않아요. 대한수면학회 가이드라인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임상시험으로 효과 입증. 이것도 자세히 봐야 해요. 어떤 임상시험인지, 몇 명 대상인지, 기간이 얼마인지, 누가 돈 대서 한 연구인지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 건강식품 회사가 돈 대서 한 연구예요. 그러면 결과가 유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2019년에 미국 소비자 리포트에서 수면 건강식품 시장을 조사했는데요. 조사한 제품 중 40%가 라벨에 표시된 것과 실제 성분이 달랐어요. 멜라토닌이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는 기준치 이하로 들어있거나 반대로 너무 많이 들어있거나요. 품질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라서 규제가 훨씬 느슨해요. 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엄격하게 심사하지만 건강식품은 그 정도 검증을 안 거쳐요. 그래서 효과도 확실하지 않고 부작용도 제대로 연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한국소비자원에서 2022년에 수면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를 조사했는데요. 1년 동안 접수된 피해 사례가 850건이 넘었대요. 효과가 없다. 부작용이 있다. 환불이 안 된다. 이런 불만들이요. 근데 이건 신고된 것만 그렇고 실제로는 훨씬 많을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참고 넘어가시니까요. 제 환자 중에 67세 정태환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원래 사업을 하시던 분인데 퇴직 후에 불면증이 오셨대요. 이분도 처음에는 건강식품으로 해결하려고 하셨어요. 인터넷에서 후기 좋다는 제품 찾아서 주문하셨는데요. 해외 직구로 미국산 멜라토닌을 사셨대요. 근데 이 제품이 문제였어요. 라벨에는 3mg이라고 써 있었는데 실제로는 10mg 가까이 들어있었대요. 나중에 검사해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과다 복용 상태가 된 거예요. 증상이 어땠냐면 낮에도 계속 주얼리고 두통이 생기고 구역질이 나고요. 혈압도 갑자기 떨어져서 어지러우셨대요. 병원에서 검사해보니까 멜라토닌 과다 복용 증상이었어요. 건강하려고 먹은 건데 오히려 응급실까지 가신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인터넷 후기만 믿고 무턱대고 주문했는데 정말 무서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네, 특히 해외 직구 건강식품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국내 제품도 문제가 많은데 해외 제품은 품질 검증을 더 안 거치거든요. 자,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한번 짚어볼게요. 수면 건강식품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평균적으로 수면 건강식품에 한 달에 5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중간값으로 10만 원이라고 치면 1년에 120만 원, 5년이면 60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120만 원이면 수면 전문 클리닉에서 정밀 검사 받고 3개월간 전문 치료 받을 수 있어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제대로 치료하는 거죠. 건강식품으로 증상만 덮어놓는 게 아니라요. 아니면 그 돈으로 좋은 침구를 사실 수도 있어요. 좋은 매트리스, 좋은 베개가 수면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쳐요. 한 번 사면 몇 년은 쓰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경제적이에요. 제 환자분들 중에 건강식품을 끊고 그 돈으로 생활 환경을 개선하신 분들이 많아요. 침실 암막 커튼 달고 좋은 베개 사고 공기청정기 놓고요. 그랬더니 수면의 질이 훨씬 좋아졌대요.
돈은 같이 쓰는데 효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건강식품에 의존하면 진짜 원인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불면증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단순히 멜라토닌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 무호흡증, 하지 불안 증후군, 갑상선 문제, 약물 부작용, 원인이 정말 다양해요. 근데 건강식품으로 그냥 잠만 오게 하려고 하면 진짜 원인은 계속 방치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면 무호흡증이 원인인데 멜라토닌만 먹고 있으면 무호흡증은 계속 악화돼요. 결국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제 환자 중에 59세 한정수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5년간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면서 건강식품만 드셨대요. 잠은 계속 안 오고 낮에는 피곤하고 코골이도 심하셨대요. 건강식품이 안 듣는다고 종류만 바꾸고 계셨어요. 제가 수면 다원 검사를 해봤더니 이분은 중증 수면 무호흡증이었어요. 자는 동안 시간당 40번 넘게 숨이 멈추는 거예요. 이게 불면증의 진짜 원인이었어요. 무호흡 때문에 깊은 잠을 못 자니까 아무리 건강식품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이분은 양압기 치료를 시작한 후에 한 달 만에 수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5년간 건강식품으로 해결 못한 걸 양압기 하나로 해결한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하신 말씀이 5년이나 허비했네요. 진작 병원 왔으면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요. 그래서 불면증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에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식품으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진짜 원인이 뭔지 찾아야 해요. 그래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첫째, 수면 건강식품은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 복용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자연 수면 능력이 떨어지고 의존성이 생길 수 있어요. 둘째, 건강식품 대신 생활 습관을 바꾸세요. 빛 노출 조절, 수면 스케줄 고정, 적절한 환경, 적절한 운동, 음식을 통한 영양소 섭취, 이 5가지가 진짜 해결책이에요. 셋째, 지금 건강식품을 드시고 계시다면 갑자기 끊지 말고 천천히 줄여나가세요. 가능하면 수면 전문의와 상담하시면서요. 넷째, 불면증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진짜 원인을 찾아야 해요. 건강식품으로 증상만 덮어놓으면 원인은 계속 악화돼요. 다섯째, 건강식품 광고를 무조건 믿지 마세요. 천연이라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품질도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아무리 비싼 건강식품을 사 먹어도 잘못된 방법이면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해로울 수 있고요. 진짜 건강은 올바른 생활 습관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들도 함께 알아야 해요. 부모님이 건강식품에 많은 돈 쓰시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여드리세요. 자식으로서 부모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반대로 자식들이 부모님께 건강식품 선물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효도한다고요. 근데 잘못된 건강식품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차라리 그 돈으로 함께 산책하시거나 좋은 음식 드시거나 하시는 게 나아요. 저도 아버지가 불면증이 있으셨는데 저한테 상담 안 하시고 건강식품 드시다가 결국 저한테 오셨거든요. 그때 진작 말씀하시지 왜 혼자 고생하셨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자식한테 패 끼치기 싫어서 라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 마음이 그래요. 자식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방법을 모르고 건강식품에만 의존하시면 결국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정말 큰 병이 생기면 그때는 자식들한테 더 큰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된 방법을 아시는 게 중요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 계속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건강식품 얼마나 드셨는지, 효과는 있었는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건강식품에 많은 돈 쓰시는 분들한테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수면제를 안전하게 줄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금 수면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 중에 언젠가는 끊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끊으면 위험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줄여나갈 수 있는지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숙면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져요. 감사합니다.